자, 토요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첫 기사는요. 자, 토요일 1월 21일입니다. 그 조선일보 첫 기사는 트럼프 취임식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국제 질서 흔드는 3대 약속. 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전 어제 연설에서 나온 말인데, 일자리, 강한 군대, 국경 통제, 이렇게 세 가지라네요.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미국인들이 좋아할 정책인데, 글쎄 한번 두고 봅시다. 오늘은 조선 경제가 없네. 세 가지 나왔다고 하고,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45대 대통령이네. 자, 트럼프 박 대통령, 특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 영장에 적었다. 김기춘하고 조윤선 구속영장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주말에 눈 온다는 기사 있고요. 오늘은 조선일보가 되게 작네요. 자, 이면입니다. 중국산 무 마늘값마저 2배로 손 떨리는 설 장보기. 외국산은 왜 치솟는데 근데? 외국산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수온 변화 그 세계 기온 온난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여튼 그 설 장보기가 굉장히 괴로울 거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자, 쌀 양말 선물 세트 뜨고 한우 굴비 세트 치고 비싸니까 청탁 그런 거에 걸릴 것도 없고,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3면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의 외침에 이 70년 우방도 안심 못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까 세 가지 약속이라고 제가 일면에서 얘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적어놨네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고 다른 나라의 일자리 안 보낼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강한 군대인데 위대한 군대 만들 것이다. 전력 늘리며 동맹국에 부담 요구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경 통제인데 이민 전과자 300만 명 색출 추방하고 난민 엄격 제한. 요렇게 부작용은 나을 겁니다 분명히. 자, 실컷 비판하곤 오바마 멤버들 떠나지 말아요. 트럼프 다 50명의 잔류 요청.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 미국 얘기지. 3회입니다. 빅텐트 펴는 반기문, 설 전 김종인. 빅텐트 펴는 반기문이 설 전에 김종인 손학규 만난다. 되게 축약해서 기사를 적어놨네, 제목을. 지지율 정체 조짐 보이자 야권 인사 우선 접촉 나서. 한국 대선 이래로 진짜로 개잡탕이 뭔지 보여줄 것 같네요. 개잡탕. 반문재인들이 쫙 다 모일 거예요. 쫙 다 모여서 반기문한테 들러붙어가지고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빌붙을 텐데 어떻게 될지. 김무성, 김한길, 정의화도 포함 비서실장의 야권 정치인 물색도. 곽성주는 캠프에서 나갔다 갑니다. 자, 반기문 행보 왔다 갔다에 왜 저러나 싶다. 요거는 손학규 이야기인데, 손학규는 또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하네요. 자, 대선 캠프 사무실 문연 유승민, 새누리 의원 3-4명도 합류 검토. 서청원 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1년. 요거는 이제 새누리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임명진이가 내린 처분인가 보네요. 자, 오면입니다. 내가 광주 특보 정치 행사 안가 여수서 10km 마라톤. 얘는 뭐야? 각각 이거는 그 와이프들 이야기인 같은데, 내가 광주 특보라는 거는 이제 문재인 부인 김정숙 씨, 그 다음에 정치 행사 안가 이거는 반기문 부인 유순택 씨, 여수에서 10km 마라톤 이거는 안철수 부인 김미경 씨라는데, 대선 주자 부인들도 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조인가 외조인가 잘 모르겠네요. 자, 문재인 문자 폭탄에 정치인은 그런 문자 받을 줄도 알아야. 야권 주자들의 대선 행보. 이재명, 반기문 국민자재를 의심스러워. 안철수는 삼성 최악의 정경유착이다. 황교익
얘기가 어제 아랫인가 나왔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한다고 이제 방송에서 출연 거부당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KBS 쪽에서는 출연 금지가 아니라 연기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6면입니다. 엄지척 V 투표 인증샷 허용된다. 참 의미 없다. 야권 단독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국정교과서 금지법. 여기 이제 그 제대로 된 이름은 뭐냐면 역사교과형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이랍니다. 여기 야당 단독으로 이제 의결했다고 하네요. 도종환 의원이 이제 발의했군요. 자, 사드 배치 찬성 여론 여전히 절반 넘어. 찬성이 51%, 반대 40%입니다. 나머지는 유보. 자, 트럼프 취임하는 날 북한 또 ICBM 쏜다. 축포를 쏘시는구나. 스금평이 자유무역 외치며 한국에 사드 보복하는 것은 위선이다. 요거는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말인데, 우리나라의 이 혼란은 대선이 일단 지나고 나야지 뭔가 좀 가라앉을 거예요. 한동안 이게 가라앉을 리가 없죠. 8면입니다. 증인 줄이고 쟁점 추리고 속도 내는 탄핵 심판. 헌재 검찰 조사에서 증거 채택 소추위원단은 김종 등 9명 증인 철회. 탄핵을 빨리 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게 불확실하거나 이제 태클 걸 만한 건 다 쳐내고 그냥 확실한 걸로만 빨리빨리 하겠다 뭐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자, 최순실 특검 소환에 못 간다. 네 번째 거부. 특검 우병우 수사 곧 착수한다. 저렇게 소환하는 거 막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막 계기고 그런 거는 처벌을 어떻게 못 하나? 그냥 못 간다 그래 보면 다 끝 아니야 그러면? 자, 할 말 있다. 김기춘하고 조윤선하고 이제 영장 심사 마치고 나오는 사진을 이렇게 팔면에 실어 놓으셨고, 할 말 있다. 법정에서 벌떡 일어난 안종범. 요거는 법원이 증거를 수첩 채택한 이후에 대통령을 지키려다 마음을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신면은 불청객 때문에 마장동이 울고 있다라는 건데, 불청객은 뭐냐면은 불황, 그 다음에 청탁 금지법, 그 다음에 줄어든 중국 관광객. 잘 끼워 맞췄네요. 그건 뭐 상인들 사정인 거고. 마장동은 이제 그 도축인가? 도축이라고 하나 이거를? 축산 관련해서 이제 그 상인들이 막 몰려있는 곳 시장이니까 아마 요런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근데 청탁금지법을 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좀 많이 위선적이지 않나? 자, 도이체방크 ELS 피해자 집단 소송. 이건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사회면은 다른 거는 뭐 전부 다 그냥 사건 사고 이야기인 것 같고, 가습기 피해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00억 걷어서 피해자를 보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다른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장동 뭐 상인들이나 그 입장은 뭐 그 입장인 거고, 일단 청탁 금지법이라는 게 원론적으로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어쨌건 돈을 벌어왔다는 거니까 좀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추이를 봅시다. 일단 그 상한액을 좀 늘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 12면은 경제면인데, 한강 대학병원도 그래요? 대학병원은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대학병원도 뭐 사주거나 뭐 그럴 만한 게 있나요? 자, 한강 랜드마크 부천 재건축 경쟁 불붙었다. 이건 돈 얘기고요. 게임 수출 첫 4조원 돌파 이런 거 있고, 다 도박으로 번 돈인가? 자, 일단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경제면에도. 대학병원은 뭐 때문에 김영란법이 작용하죠? 난 이게
난 잘 모르니까. 14면은 국제면인데 이제 트럼프 취임식 관련한 이야기고요. 예, 뭐별 얘기 없습니다. 넘어가 보고. 자, 15면은 뭐 피플 앤 스토리인데 별거 없는 면입니다. 그냥 사회면에 좀 더 질적 저하, 그러니까 사회면이 질적 저하한 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교수들이 리베이트를 받는구나. 아, 맞네요. 그런 쪽으로도 청탁이 가능하네. 좋은 법이니 아무튼. 자, 16면은 뭐 책 광고고요. 17면도 책 광고고. 18, 19면은 TV 편성표인데 뭐 여러분 TV 편성표 읽어드리면 뭐 좋아하시나?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캐치온 플러스 심야 방송 그런 거 편성표 읽어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스포츠면은 별거 없고요. 이건 뭐야? 20면에 스포츠면인데 오프사이드 이제 팽당하나 요런 그 기사가 있어요. 이거는 부제가 뭐냐면 피파 150년 유지온 대원칙 폐지 나서 축구 대혁명 정화 찬반 뜨거운 논쟁이다. 오프사이드를 없앤다 라는 건데 일단 기사 그냥 기사 제목으로 보기에 아마 아마도 그 오프사이드가 없어지면은 축구가 좀 많이 역동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다 근데. 자, 22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북한이 쥔 개성공단 재개 열쇠. 북한이 짓나 우리 정부가 짓나? 우리 정부가 짓다고 생각해 나는. 그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 막 지랄해가 닫은 게 개성공단이잖아, 그지? 개성공단이 뭐 닫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사업자들 그 처우를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거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참 이번 정부가 쓰레기 같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조선일보에서 아무튼 그 북한 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 대통령 앞날 험난하다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전체 국민 30% 지지 대통령은 탄핵 후유증 크게 앓을 것이다. 대통령 자리 뜻 뒀다면 과거 족쇄 풀고 미래로 나갈 고민해야. 아, 참 쓰레기 같은 글이네요. 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인 기질 속에는 과거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 전문단에 뭐가 있냐면은 공약을 보면 정치인들이 무엇을 자기 국민의 약점으로 파악하고 이용하는지가 드러난다. 친일, 독재, 기득권 세력을 대청소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 선거 깃발도 그렇다. 독립한 지 70년 된 나라 발전의 기세가 꺾였다고 해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간판 공약이라고 믿기지가 않는다. 난 네가 논설위원으로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정말로 믿기지가 않는다. 자, 떠나는 리포트라는 칼럼이 있고요. 언론의 난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국정농단 밝힌 특종도 있지만은 숱한 오보와 가짜 뉴스도 횡행한다. 뭐 월간조선 편집장인데 월간조선이 하는 게 이제 가짜 뉴스 횡행하고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럼 사설입니다. 트럼프 취업 낯선 미국에 대비돼 있나? 트럼프 취임 미안합니다. 트럼프 취업이래. 취임 낯선 미국에 대비돼 있나? 나라 개판인데 뭐 지금 외교 정책이 지금 완전히 정지돼 있지 않나요?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없을걸? 근데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자, 그래도 법관이 허약한 우리 법치를 지키고 있다. 요거는 이재용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간조선 편집장이 그런 말하고 있는 거 얼마나 기가 차요. 요거는 그래도 법관이 허약한 우리 법치를 지키고 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저께 이제 이재용이가 구속영장 이제 신청된 게 이제 기각된 거 관련해서 법치를 지키고 있다 이지랄병 해놨는데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등이 영장 기각되자마자 일제히 법치를 지키고 있다. 아니면은 뭐 잘했다, 사법부 잘했다, 아니면 경제가 흔들릴 뻔했다, 뭐 그런 식의 사설을 쏟아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어떻게 나라에 해악이 되는지가 똑똑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근데 이번 사설에도 오늘 사설에도 요따위 얘기를 해놨네요. 자, 검정필자들 집필 거부. 이참에 검정교과서도 확 바꾸자. 예, 국정교과서라는 얘기고. 조선일보는 오늘 신문이 되게 짧은데, 짧고 볼 게 없는데, 볼 게 그나마 있을 만한 것들은 좀 사람을 빡돌게 하는 기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끊고 한국일보 봅시다.